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열릴 예정이던 프로야구 기아 대 SSG, NC 대 두산, 롯데 대 KT, LG 대 삼성의 경기가 비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이 경기들은 내일 더블 헤더로 열립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황성빈의 추가 검진 결과 손가락 중수골 골절 소견이 나와 수술이 필요해 복귀까지 8에서 10주 정도 걸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아 투수 황동환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를 다쳐 6주 이상 마운드에 설 수 없다는 소식입니다. 손흥민이 발 부상으로 결장한 가운데 토트넘이 노르웨이의 보드에 글림트와의 유로파리그 준결승 원정 2차전에서 2대 0으로 승리하며 1, 2차전 합계 5대 1로 결승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토트넘은 스페인의 빌바오를 2차전 합계 7대 1로 이긴 맨유와 오는 22일 우승 트로피를 놓고 맞대결을 펼칩니다. 세 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가던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김혜성이 오늘 애리조나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무안타로 침묵했습니다. 김혜성의 시즌 타율은 3할 1푼 3리로 떨어진 가운데 다저스는 일본인 투수 야마모토가 데뷔 후 처음 말로 홈런을 허용하면서 애리조나에 5대 3으로 졌습니다. 2025-2026 시즌 프로배구 무대에서 뛸 선수를 뽑는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를 앞두고 기량을 검증받은 5명이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남자부에서 레오와 비에나 그리고 러셀이 현대캐피탈, KB손해보험, 대한항공과 각각 재계약했고 여자부는 일찌감치 실바가 GS칼텍스와의 재계약을 알린 가운데 빅토리아가 원소속 팀인 IBK 기업은행과 계약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플레이오프 서부 컨퍼런스 2라운드에서 미네소타가 스테픈 커리가 부상으로 결장한 골든스테이트를 117대 93으로 이기고 시리즈 전적을 1승 1패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츠조선의 박찬준 기자, 스포츠서울의 정다워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 주말부터 어린이날 연휴까지 K리그1 각 팀당 2경기씩을 치른 후입니다. 그래서 순위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부터 보고 싶은데요. 먼저 순위표를 정다워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현재 대전 하나시티즌이 승점 27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그 뒤로 전북 현대가 22점으로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21점으로 3위, 김천이 20점으로 4위고요. 광주가 19점으로 5위에 있습니다. 강원이 17점으로 6위에 있고 여기까지 파이널 A에 해당을 합니다. 파이널 B 7위, 안양은 16점이고요. 그 뒤로 포항이 같은 승점으로 8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FC서울이 14점으로 9위에 있고요. 제주와 수원FC가 11점으로 10위, 11위에 있고 대구는 10점으로 최하위인 12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대전이 대한민국 스포츠 수도입니다. 네. 네, 대전이 한동안 좀 노잼 도시 이렇게 불렸었는데요. 근데 최근은 좀 다릅니다. 말씀 주신 대로 현재 최고의 스포츠 도시라고 한다면 단연 대전인데요. 지난 시즌 강등권까지 추락했었던 대전 하나시티즌이 K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만년 꼴찌 하나가 9연승을 달리면서 KBO 리그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대전을 연고로 두고 있는 여자 배구 정관장 역시 물론 아쉽게 흥국생명한테 패하면서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기대 이상의 경기를 보여주면서 많은 감동을 줬거든요. 대전 팬들은 지금 어느 종목을 바라봐도 지금 신바람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대전이 어린이날 연휴에 그 상승세 전북을 만나서 이 경기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았었습니다. 두 팀 모두 이제 3연승을 달리는 중이었고 여기서 승리하는 팀이 이제 선두권에서 조금 힘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모았는데 대전이 거의 이길 뻔한 전북이 거의 이길 뻔한 경기였습니다. 후반 막판에 이제 전진우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승기를 잡았는데 이 종료 직전에 이제 대전에서 이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극적으로 무승부를 거뒀고요. 이 경기 보면서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대전이 저래서 선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번 시즌 보면 대전이 이제 질 경기는 비기고 또 비길 경기는 이기는 네. 그런 경기들이 참 많습니다. 확실히 시즌 초반에 이제 조금 내려올 때가 됐다 혹은 주춤할 때가 됐다 싶었는데도 꾸준히 선두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대전이 저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팀들의 경기가 눈길을 모았나요? 어린이날 이 대진표가 역대급이었습니다. 네. 대전 전북이 1, 2위 대결이었고요. 울산과 포항이 동해안 더비를 펼쳤고 안양과 서울이 연고 더비 그리고 대구와 수원FC 멸망전까지 이야기거리로 가득했는데요. 대전과 전북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박신데이라고 불렀던 48시간의 혈투를 잘 넘기면서 1, 2위를 공고히 했고요. 부진하던 울산이 반등의 기틀을 좀 마련했고요. 수원FC는 마침내 탈꼴찌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연패를 당하면서 10위까지 내려갔고요. 6경기 무승의 수렁에 빠졌던 서울도 9위로 추락한 게 좀 눈에 띕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이 9위까지 떨어져서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시즌 초반의 예측 사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였잖아요. 보강을 참 잘 했습니다. 네. 문선민 선수, 김진수, 정승원 각 포지션별로 아주 경쟁력 있는 선수들을 영입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스트라이커 쪽에 물음표가 붙긴 해도 우승에 도전할 만한 전력이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사실 김기동 감독도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선두권에서 경쟁을 하지가 않나 싶은데 최근에 이제 3연패를 당했고 안양과도 비기기는 했지만 이제 먼저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굉장히 위기에 몰리기도 했고요. 네.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고 사실 골 결정력은 이제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그런 악재들이 겹치고 있는데 이제 김기동 감독을 FC 서울이 영입을 하면서 우승을 시켜달라라는 이제 마음으로 영입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 순위라면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한 방을 가진 스트라이커가 없다는 지적은 계속 있었고 이제 빨리 시급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비단 스트라이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일단 전체적으로 공격 자체에 좀 힘이 떨어졌습니다. 네. 12경기에서 기록만 봐도요. 10골밖에 넣지 못했어요. 리그 최저 득점 그러니까 서울이 올 시즌 앞두고 이제 일류첸코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새로운 공격수를 찾았는데 시즌 전까지도 영입을 하지 못했거든요. 이적 시장 막판에 뭐 둑스를 영입했는데 사실 FC 서울이 생각했었던 당초의 계획을 비교하면은 사실 플랜 D 정도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인지 김기동 감독이 둑스보다는 조영욱 선수를 원톱으로 기용하고 있는데 사실 조영욱 선수는 전형적인 스트라이커와는 좀 거리가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전술적으로 좀 제로톱 형태로 만져야 되는데 조영욱 선수를 그냥 일반적인 스트라이커처럼 기용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여기 또 링가드 선수도 지난 시즌보다는 다소 좀 폼이 떨어진 모습이고 공격이 전체적으로 좀 짜임새가 없다는 부분이 좀 지적을 할 만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가장 좀 관심이 갔습니다. 서울과 안양의 대결인데 서울이 드디어 안양 홈구장으로 갔어요. 참 이 경기를 대하는 양 팀의 온도차가 대단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FC 안양 같은 경우는 사실 일종의 이제 피해자 입장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연고 이전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그렇죠. 약간의 그 한풀이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한 반면에 서울은 줄기차게 이건 영구 복귀가 아니라 영구 복귀다. 영구 이전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서울에 있었다. 네네. 우리는 동대문에 있었기 때문에 이전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굳이 엮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안양 홈에서 열렸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도 뜨거웠고 네. 또 FC 서울 원정 팬들도 많이 경기장에 방문을 하면서 뭐 사실 서울은 원하지 않겠지만 결국에는 더비로 엮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스토리 라인이 있기 때문에 뭐 양 팀의 이 경기력도 굉장히 치열했고 굉장히 K리그 입장에서는 사실 환영할 만한 콘텐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안양이 현재 이제 7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막 승격한 팀 그리고 시즌 전 예측보다는 훨씬 잘해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순위도 순위인데요. 경기력 자체가 좋습니다. 오. 그러니까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갈 때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보는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병헌 감독이 일단 첫 번째 로빈까지는 그래도 K리그2에서 했었던 당시의 축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전했고요. 실제로 이대로 해서 좀 나름 성과를 좀 내고 있습니다. 1로빈 동안에 안양이 무승부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힘대기를 해보고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겠다 이런 생각인데 울산도 잡았고 5승이나 거뒀거든요. 이 정도면 일단 안양의 저력을 보여준 대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1호빈부터는 이제 승점 관리를 하겠다고 유병헌 감독이 이제 선언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1호빈 첫 번째 경기에서 올 시즌 들어서 처음으로 무승부를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안양이 기본적으로 이 수비가 탄탄한 팀이기 때문에 1호빈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점을 꾸준히 쌓는다. 그러면은 무난히 잔류권에 들 수 있고 잘하면 그보다 높은 순위도 오를 수 있는 게 현재 안양의 축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어린이날 펼쳐졌던 재밌는 경기들 사이에 약간 논란이 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광주와 강원의 대결이었는데요. 이게 그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정효 감독의 언행이죠. 이제 말과 행동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이정효 감독이 사실 이제 3년이 좀 넘었는데요. 이제 다양한 캐릭터 좋게 포장하면은 이게 에너지 넘치는 열정적인 지도자인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돌발적인 조금 하지 말아야 될 언행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조금 도를 넘었다 싶긴 합니다. 이제 김천과의 경기였는데요. 이제 하프타임에 이제 오우성 선수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경기장 안에서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안 하냐라고 굉장히 크게 불만을 드러내면서 선수를 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우성 선수도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여기 사람들 다 보는데 이렇게 좀 억울해하는 그런 장면이 카메라에 이제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 후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고 특히 이제 미디어 쪽에서 이래서 되느냐 이거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네. 열정으로만 포장하기에는 조금 지나친 면이 분명히 왜냐하면 보는 관객의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였다면 선을 넘긴 넘은 거거든요. 그 심지어 그날은 또 어린이날이었기 때문에 어린이 관객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서 축구 경기 보러 왔다가 약간 좀 험악한 광경을 보지 않았나 싶긴 해요. 말씀하신 대로 이날이 어린이날이었고 또 경기 전에 이종효 감독이 어린이날 이야기를 하면서 나만 조심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고를 친 거라 더 많은 좀 비판이 이어진 건데 내용을 조금 좀 전해드리면 이종효 감독이 오우성 선수를 굉장히 아껴요. 네네. 네, 그래서 이를 전제로 좀 해야 되는데 만약 오우성 선수를 개인적인 문제로 지적을 했다 그러면 전반 끝나고 뺐겠죠. 근데 오우성 선수를 끝까지 풀타임으로 기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우성 선수에 대해서 성장을 하기 위한 그런 선택을 한 건데 물론 과했습니다. 어쨌든 이정효 감독 오우성 선수에 대해서는 유독 좀 엄하게 됐던 게 이게 재능은 있지만 좀 강한 개성을 갖고 있는 선수라 이게 약점이거든요. 이정효 감독이 이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는데 이날 또 이정효 감독 지시했던 움직임을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이유를 막론하고 일단 공개된 장소에서 좋지 않은 방법으로 제자를 질책한 것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네. 일단은 강한 질책을 받았던 오우성 선수가 이정효 감독의 사과를 받았다라고 이제 전하면서 해명에 나섰지만 일단은 이정효 감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상벌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연맹에서도 검토를 좀 했는데 상벌위까지 갈 사안은 아니고 대신에 이제 경고 정도로 네네. 조치를 취했고 오우성 선수가 사실 이제 사건 이후에 제가 이제 이 광주 쪽에 연락을 해서 오우성 선수랑 얘기를 좀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오우성 선수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제가 그냥 기자님이랑 얘기 안 하고 제 SNS에 직접 올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올린 거예요. 굉장히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네네. 그래서 주된 내용은 감독님께서 먼저 사과하셨다. 그리고 나도 반성하고 있고 이런 사건이 이렇게 너무 커져서 자기도 당황스럽다. 우리 감독님은 정말 좋은 리더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훈훈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이 사실 이정효 감독의 이야기도 좀 들어봤는데 좀 당황하고 있어요 본인도. 네. 내가 그러니까 본인도 그 행동을 한 거에 반성도 하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약간 좀 절제가 조금 부족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제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게 될 것 같긴 하고요. 이정효 감독이 사실 지금 K리그에서 가장 핫한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나중에 이제 대표팀으로 갈 수도 있다는 기대감까지 주는 지도자여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스스로도 좀 이제 몸조심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이제 뭐 일단은 뭐 이정효 감독과 선수 사이에서 충분한 대화가 오갔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는 둘 다 인식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좀 서로 좀 다듬어져 가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좋게 바라보면 어떨까 싶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당사자들이 일단은 뭐 네.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선 선수도 저도 관계자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이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정효 감독 역시 뭐 반성을 하고 있고 한데 너무 많은 보도가 나와서 지금 뭐 필요 이상으로 사태가 커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축구계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네. 일단 뭐 과했다는 건 인정하는데 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뭐 폭력 이런 건 뭐 너무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정효 감독이 지금 너무 잘 나가서 네. 오늘 반감이라는 얘기도 좀 있고 사실 그간에 있었던 좀 아슬아슬한 언행들이 쌓여서 누적된 결과가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건은 당사자들이 잘 풀었던 부분이고 연맹도 징계가 아닌 경고로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일단락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만큼 톡톡 튀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양날의 검이라는 거 이제 본인도 이제 좀 알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뭐 많은 팬 여러분들은 그런 선 넘는 행동 말고 일단은 그 캐릭터는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논란이 있던 반면에 또 강원 같은 경우에는요.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춘천시가 즉각 철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춘천시장을 비롯한 시청 직원들의 홈경기장 출입을 제지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네, 축구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프로야구 경기 상황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5경기 중에 4경기가 비 때문에 취소가 됐고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척돔 경기만 현재 열리고 있는데요. 이 경기 키움과 한화의 대결입니다. 자, 한화 같은 경우에 20년 만에 10연승 가능한지 10연승 여부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엄상백이 한화의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1회부터 홈런을 맞으면서 연이어 실점을 했고 결국 쥐어진 이닝을 다 채우지 못하고 넉 점을 실점하고서 내려갔습니다. 계속 끌려가던 한화 하지만 3회 1점, 5회 2점, 1점도 추가하면서 추격의 점수를 만들었고 드디어 7회 초 현재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2점 마저 추격을 하면서 현재 스코어는 4대4 동점인 상황입니다. 자, 이제 다시 스포츠설의 정다워 기자, 스포츠조선의 박찬준 기자와 함께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 구단과 춘천시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이게 일단락이 된 문제 아니고 약간 잘 풀렸다, 잘 해결됐다라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일단 발단은 사실 이제 강원이 올해 이제 ACL 챔피언스리그 개최를 둘러싸고 이제 춘천에서 경기를 하려고 하는데 춘천시에서 협조를 잘 안 해준다라는 그런 불만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김병지 대표이사가 뭐 춘천시는 뭐 협조도 안 되고 뭐 관중들이 우리 상품도 잘 안 사고 약간 이런 식으로 뉘앙스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춘천시에 대한 이제 비하로 받아들인 거죠. 춘천시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협의가 좀 되긴 했는데 이 과정에서 나온 이 불만들에 대해서 이 춘천시 내에서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거예요. 경기장 근처에. 네네. 그랬더니 이제 강원 구단에서 춘천시장을 못 들어가게 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도 굉장히 황당했던 부분이라 그러니까 어쨌든 춘천은 홈 경기장이잖아요. 네. 그 시설공단에서 제공을 하고 무조건 잘 지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도 이제 시장을 못 들어오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K리그 역사에 남을 네.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당황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또 다시 충돌을 했고 뭐 최근에 다시 또 이제 춘천시 축구협회랑 강원이랑 만나서 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봉합을 좀 하는 단계인 것 같기는 하는데 일단 뭐 김병지 대표이사가 해외 출장 중이라 그 자리에는 또 함께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홈 경기 때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봉합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쪽이 모두 엇나갔다고 봐야 하나요? 일단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축구 기자를 한 이래로 저도 이 정도까지로 네. 이제 갈등을 빚은 걸 처음 봤는데 사실 시도민 구단한테 지자체는 갑이거든요. 구단이 이제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다우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제 지자체장의 출입을 막는 거는 정말 이례적인 행동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강원 FC의 입장도 있고 이 과정에서 강원 FC가 입은 상처도 좀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대응의 모습을 보면 과연 사태 해결 의지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뭐 춘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의회 의원들이 나서서 뭐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격앙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피해는 지금 결국에는 강원 축구 팬들이 보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김병지 대표 이사의 발언을 춘천 측에서는 약간 비하 발언으로 생각을 해서 좀 격앙되게 반응을 먼저 했고 뭐 어찌 보면 이제 그 발언이 먼저 문제가 됐을 수가 있고요. 근데 또 거기에 대해서 뭐 현수막을 내건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한 강원 FC가 초유의 시장을 경기장에 들여보내지 않는 일을 벌였고 이거 좀 이해하기엔 너무 유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선을 넘었다라는 네. 표현이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괜히 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이 강원 FC가 이제 도민구단이잖아요. 지금 강원도지사가 이제 김진태 도지사 이제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네. 춘천시장은 이제 민주당 소속이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거든요. 네네. 정치적으로 엮이면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자꾸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이 아니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조심해서 행동을 했어야 하는 일인데 이게 일을 너무 키워버려서 이게 과연 이게 정말로 봉합이 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전부터 이런 갈등이 사실은 좀 안에서 골마있던 건 아닌가. 이게 그렇게까지 커질 일인가. 사실 나와버린 결과물이 너무나 황당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거든요. 지금. 일단은 갈등을 중재해야 하는 입장의 김병지 대표가 이 발언을 좀 세게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강원 FC 입장에서는 하는 말이 일단은 춘천시가 이전부터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공개를 해야 춘천시가 좀 전향적으로 나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뭐라 그러죠? 말을 좀 이쁘게 했었으면 상대를 자극시키지 않았더라면은 잘 풀릴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좀 갈등이 시작된 게 있고요. 물론 춘천시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단순히 그냥 축구로 보지 않고 계속 협상의 부분으로 봤었던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전용구장을 우리 시에다 세워라. 뭐 이런 부분들 계속 요구만 하는 상황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서로 반박에 재반박에 들어가는 상황이라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갈등의 고를 해소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어수선한 이슈들 속에서 K리그1은 이번 주말 13라운드 일정을 이어갑니다. 일단 어떤 대진들로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박찬준 기자, 먼저 내일 일정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포항 스틸러드에서 포항과 수원FC가 11일 오후 4시 30분 경기를 하고요. 대전과 서울이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11일 오후 7시 같은 시간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안양과 대구가 경기를 펼칩니다. 네. 세 경기 다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들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은 포항 수원 FC 경기에서는 이제 수원 FC가 최근에 조금 살아나는 흐름입니다. 사실 경기력은 계속 나쁘지 않았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난 라운드에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를 좀 바꿨고 상승세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경기일 것 같습니다. 대전과 서울의 경기. 네. 서울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 그렇죠. 또 하필이면 선두를 만났거든요. 선두 대전을 넘지 못한다면 서울이 진짜로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대전을 이겨야 하는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안양 대구가 사실 이제 감독 경질 헤어진 이후에 네. 그 이후에도 사실 페이스가 그렇게 살아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게요. 그 정식 감독을 이제 좀 알아보는 과정이긴 한 것 같은데 이걸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야 하는데 안양도 이제 만만치 않은 상대라서 대구도 굉장히 좀 반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요일 경기 일정도 살펴주시죠. 역시 방차준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제주 월드컵 경기장 제주와 울산이 11일 오후 4시 30분 경기를 하고요. 춘천 송암운동장에서 강원과 김천이, 광주와 전북이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11일 오후 7시 경기를 펼칩니다. 자, 논란의 두 팀이 각각 또 논란의 구장에서 경기를 펼치게 됐습니다. 강원 경기 어떨까요? 강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정경훈 감독이 부임 후에 굉장히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축구를 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초반에 이게 잘 안 되니까 빨리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격적인 수비, 빠른 공격 전환을 통해서 이제 확실히 색깔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멤버가 사실 K리그 2에서도 중위권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는 팀인데 그래도 굉장히 지금 색깔 있는 축구를 하고 있어서 이 김천을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정효 감독이 이제 광주 전북 경기에 나서는데 아마 이 자리에서 조금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관심이 가는 팀은 제주인데요. 제주가 지금 서울 못지않게 분위기가 안 좋은 팀이어서 자칫하면 이번 라운드에 또 최하위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진짜 볼만한 가치가 있는 그리고 볼만한 이유가 있는 그런 경기들이 펼쳐질 것 같은데 K리그2 이야기로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하죠. 뭐 여전히 이곳은 인천의 독주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개막전에 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뚜껑을 열고 보니까 훨씬 더 강력한 모습입니다. 지금 승점 25로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K리그1 최고의 감독이었죠. 윤정환 감독이 2부 리그는 처음이거든요. 하지만 상관없이 인상적인 지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4월에 전승을 거두면서 이달에 감독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K리그1 득점왕이었죠. 무고사의 득점력 여전하고요. 현재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최다 득점 1위, 최소 실점 1위에 오를 정도로 공수 밸런스가 대단히 좋습니다. 지금 뭐 생태계 교란종이다 뭐 이런 평가까지 갖고 있는데 워낙 전력이 안정적이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는 게 축구계의 평가입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그 K리그2 팀들은 승격이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2위권 팀들 같은 경우에 인천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자 이번 주말에도 역시 K리그2 경기가 펼쳐집니다. 어떤 경기들이 예정돼 있죠? 네, 토요일에는 경남과 부천이 만나고요. 김포와 화성이 맞대결을 벌입니다. 서울 이랜드와 안산 그리너스가 만나고 충남 아산과 인천이 격돌을 합니다. 11일 일요일에는요. 전남과 성남, 충북 청주와 부산, 수원 삼성과 천안 FC가 맞대결을 벌입니다. 네, 두 분께서 주목하고 있는 경기가 있다면 어떤 경기가 있을까요? 저는 이랜드와 안산 경기가 주목이 되는데요. 이랜드 같은 경우는 두 경기 연속 극장승을 거뒀거든요. 안산이 물론 전력이 떨어지지만 이랜드가 공교롭게도 김도균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 3연승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난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그래서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3연승을 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인천에 대한 추격을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2위권 싸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정다워 기자는요? 저는 전남 성남전을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 성남이 6인데 승점이 16점입니다. 전남은 3인데 19점이고요. 3점 차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전남이 이긴다면 이게 성남은 조금 이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성남이 이길 경우에는 이 2위권 싸움이 엄청나게 더 치열해질 수 있는 그런 경기여서 이 경기가 아마 이번 라운드에서는 꽤 주목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순위표를 보면 사실상 1위 인천을 제외하고는 2위부터 한 중하위까지는 촘촘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말 이후에 승점 차이에 따라서 더 벌어질 수도 혹은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조선의 박찬준 기자, 스포츠서울의 정다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스포츠는 저녁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반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